피플 퍼스트 서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혁이라고 합니다. 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저는 조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승부조작되니까. 흔히 말하는 그룹홈에서 나온 발달장애인 분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들의 좀 지원,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탈서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자립을 해 있거나 앞으로 자립을 할 때 내가 제일 꼭 먼저 이루고 싶은 거. 오, 통장! 나도 집. 우리 종경 씨는 직업을 고르셨어요. 저는 만드는 쪽. 아, 만드는 거? 오, 결혼. 가르쳐면 내내 쫄게. 집. 나중에는 더 좋은 집을 오, 네. 위해서요. 이 정도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 선을 그어볼 건데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1이라고 적을 거예요. 1, 1. 이게 뭐냐면은 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인생 그래프. 우와. 그 다음에 자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힘들었던 건 뭐가 있었을까? 현이한테 좀 많이 힘들었던 거죠.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막 화나거나 놀랍거나 막 이랬던 사건들. 이건 이만큼 어떤 사건일까? 병원? 병원 간다. 공동생활 가정은 대다수가 경계성 발달장애인 분들이세요. 어쨌든 이 그룹홈에 사시는 분들이 막 탈서를 원하셔서 나오셨는데,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은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 분류로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서울시 정책 안에서는. 탈시설 정착금도 못 받아, 활동 보조인도 못 받아. 공동생활 가정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런 지원들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정말 아무런 지원도 못 받은 채 혼자 내팽겨 쳐진 거예요. 너무 놀랐고, 놀랐고. 자, 그러면 자립했을 때는 빵긋 웃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땠어? 싫었어.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고. 지금 주로 증세였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조현 증상도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있다, 혹은 내 옆에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되게 무서워하기 시작했었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휴직이 되면서 멈춰서면서 그들의 일상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을 지켜줄 자원망이 없다는 게 그들에게 그대로 다가온 거죠. 일상이 완전 파괴돼 버렸고, 그러면서 이런 정신과적 증상도 도드라지고 물감도 도드라지고, 일상의 패턴이 깨지면서 오는 허무함들이 현이를 덮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굉장히 약을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먹었다,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제 응급실을 찾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입원이 된 거죠. 자, 우리 행복아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만큼 내려오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설에 살았을 때 기분. 그러면 시설에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세 살 때부터 23살 때. 23살 때. 네. 화가 났었어요. 네. 행복아님 시설에 있었으면 화가 났었구나. 네. 많이 맞았을 때. 가자님이 싸대기 때렸을 때.
그럴 때 많이 놀랬구나. 네. 그러다가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되네요. 네. 자립을 했네요. 네. 뭐가 나아졌어요? 맨 처음에 좋았는데요. 네. 막상 내가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많이 못 배우고 와가지고 시설에서 관찰하는 거랑 빨래하는 거랑 그런 거요. 아, 동료들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행복아님이 잘 모르는 상황이나 잘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네. 어렵게 많이 느끼나 봐요. 네. 그럼 그럴 때 그동안에는 있다 보면 밥이 알아서 나오고 또 알아서 잘 시간이 되고 수동적으로 그 생활 패턴이 익혀진 거예요.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씻고 일을 하기 전에 밥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하나가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20몇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걸 만들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죠. 그 일상을 만들어 주는 거, 그 일상이 얼마나 자신의 것이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지원인 것 같아요. 네, 현희 씨는. 병원에는 어떤 일 때문에 입원했었어요? 정신과병원, 아, 정신병원. 그렇구나. 그럴 때 되게 안 좋았구나. 힘들었구나. 네. 연속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사기 1,000만 원 당했어. 사기를 1,000만 원 당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 뭐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도와줘서. 도와주는 사람? 네. 그의 외로움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서 친분을 쌓으려는 불특정 다수가 연락이 찾아와서 무작정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현이가 이 지역사회에서 살 곳이 없어졌어요. 모아둔 돈들이 무수히 많은 이들의 착취로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집값도 없어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어디로 갈 곳이 없네, 현이야. 그래도 시설로는 돌아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해했죠? 네.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억 시읒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소송 때 감사, 고사, 감사 그 전에 해보다. 새끼. 소녀시대. 에? 소녀시대. G. D. 소녀시대 G. 깜짝 눈을 달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 안에서 자립을 한 이들이 있었고, 근데 이들을 놓쳤고, 이들의 삶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들을 위한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지원해줄 이들이 너무 없어요. 특히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살던 경계성 발달장애인들이 추측컨대 무용고자거나 가족이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일 것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현희님과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추억이 1박 2일의 추억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 둘, 셋. 1박 2일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거 재밌었는지 한 가지. 노래방이요. 노래방. 역시 노래방.